네,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준비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끝나면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설명에 자주 오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 대충 12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매년 서연고 서성 이런 이제 상위권을 가는 친구들을 적을 때는 뭐 한 150명, 많을 때는 250명까지 함께 준비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좀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설명회를 좀 테마별로 가고 있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이제 요 기본 목차 5개는 거의 이제 항상 요 스펙과 면접 설명회에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이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요것의 중요성은 이제 재작년과 좀 연속성이 강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참고 자료는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 때문에 그 1년 선배들의 데이터를 연속성이 강하다면 좀 신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전형의 어떤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면 너무 좀 이제 신뢰도도 좀 낮춰야 되고 좀 보정이 필요하겠지. 그런 면에서 할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학종의 국제형이라는 게 어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나타난 특성은 이제 영어 1등급이라는 이제 작년부터 도입된,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 도입된 최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벌 패턴과 사례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연세대학 UIC가 과거에 약간 특목고 전형이라고 좀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이것이 완전히 학종으로 돌면서 이제 상당히적으로 일반고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해서 일반고에서 가는 경우와 특목고에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좀 준비 과정이나 학생들의 그런 프로파일이 다르게 잡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면접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30일에 22년도 면접 문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왜 아니면 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의미 금기 사항 관련해서 바로 이제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 고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물론 당연히 일정 수의 내신을 갖춰야겠지만 비교과 쪽을 조금 더 챙겨보고 지원을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조금 있어서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이 전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5월 프로그램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인데요. 우선 23학년도 전형을 놓고 보면 이제 고3이겠죠. 24년도 전형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연속성의 측면이 변화의 측면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작년 선배들의 좀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작년 4월에 나온 겁니다. 올해 이제 시행 주역이 아직 확정적으로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안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입학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큰 틀에서 전형의 운영 방법을 22학년도와 큰 차이 없이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이런 입학 전형 변화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일하고 있는 대치동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서울대들을 가고 싶어 하지만 서울대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연대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문과 쪽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연대 전형들을 좀 주목해서 매년 꼼꼼히 보게 되는데 일단 올해는 연대 전체가 전년도하고 22학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측이 자료를 공개하겠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 전형과 이 국제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년도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대 전체가 그렇고요. 국제형도 이제 좀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제형 하면 이게 그냥 국제학부 아니야라고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전형 자체도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요 사실 국제형이라는 거는 오늘 제가 다루는 건 전형의 명칭입니다. 특정 대학이나 전공이 아니고 전형의 명칭이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라는 특기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4개를 보죠. 저희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오늘 제공을 말씀드릴 거는 요거예요. 국제형. 요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특기자 국제 인재랑 헷갈리시죠 많이. 요 특기자 전용 국제 인재는 사실상 이제 국내고 입장에서 보자면은 국내 입장에서 이제 UD 언더우드를 뽑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국제형은 국내고 입장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하스하고 ISE 쪽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있는 국제형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어를 보시면 이제 작년이랑 큰 차이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국제 계열이 있는데 이 국제 계열은 소위 말하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UIC는 뭐고 UD는 뭐고 IS만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개개의 이제 전공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제가 따로 집중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후반에 다시 안내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전형으로서의 국제형을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린 건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이고요. 오늘 해외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내고 위주로 말씀드리면 요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고가 있고요. 이건 졸업 기준입니다. 졸업 기준 보면 아시아학 전공 ASD라고 그러죠. 보통 ASD가 20명을 뽑고 융합 인문사회과학부 이걸 하스라고 부릅니다. 요게 107명을 뽑고 융합과학공학부 ISE라고 하죠. 요걸 이제 51명. 그래서 요거를 뽑는 전형을 저희가 일단 국내고의 비교 178명.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늦게 들어오시면 계속 있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미스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해외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고는 요 학종 국제형으로 UD, 하스, ISE 뭐 다 가는데 국내고 입장에서는 학종 국제형으로는 요 과들만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언더우드 학부가 가시고 싶으면 갈 때는 그건 특기자 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말씀을 주로 드릴 거고 일단 뭐 예상 질문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특기자 전형도 하나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중복해서 UD 하나, 하스 하나, 뭐 아니면 UD 하나, ISE 하나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 뭐냐? 뭐 일단 지원할 때 있어서 얘는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 스펙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코로나라 올해 외부 스펙이 별로 대부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는 국제형이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외부 스펙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전형 요소 보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100% 하는 거고 요 정원은 이제 2배수, 1.배수인데 보통 한 2배수에서 2.5배수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보통 22학년도까지 그랬었는데 아마 23학년도에는 한 3배수 이상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충원을 못했거든요. 애들이 최종 못 맞춘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 2단계 선발은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통 저희가 2배수에서 2.5배수나 3배수까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요 1단계 서류 점수 60%와 2단계 그다음에 면접 점수 40%를 합쳐서 선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뭐 헷갈리시고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들 혼동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이제 이쪽 강남이나 뭐 외국 국제고에는 좀 낯익은데 그 외곽 지역 가면 또 낯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궁금하신 점 딱 집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쨌든 단계별 전형이고 6대4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2학년도부터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형이죠. 요 아래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국내고 입장이니까 여기서는 2개의 과목 2하고 이내. 근데 이제 국어 수업 국어나 수학 하나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주로 여기서 많이 걸렸죠. 영어 1등급. 이제 영어 1등급을 해서 여기는 어쨌든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어 1등급을 해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영어 1등급이 예년에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제가 직접 케어 친구들 중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최저가 있고, 근데 이제 이하보가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 1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렸었다는 거. 이렇게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예, 그렇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들 지금 다시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뽑는 부분입니다. 강조를 드렸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합볼 패턴과 이제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붙고 어떤 친구들이 떨어지느냐. 우선 이제 이거는 연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예요. 이제 근데 22학년도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22학년도 자료는 아마 한 5월쯤 입학 설명 자료가 나오면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지금 21학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참고 삼아서 그래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식 자료 중에서는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니까 한번 보시면 연대는 자료를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근데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범위에 다 합격생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평균값 빨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뭐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뭐 정규분포 내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 중간 값에 몰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거는 있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평균 교과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은 그냥 한 5가지 중에 하나 정도 요소다. 그런데 그래도 형 내신이 얼마나 물어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퍼져 있죠.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학종 결과 이제 갖고 것 같은데 인문 자율 의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편차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국제라고 하는 뭐 지원자 최초는 이제 최초 합격이죠. 그냥 등록원인데 그 추가 합격까지 포함한 거. 그래서 이제 뭐 21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걸 놓고 보면 그러면 2.99에서 0.97 폭이 있으니까 뭐 대략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있기는 여기 이게 이렇게 끝에는 얼마까지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가면 5점대 친구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희박한 경우인 거고 어쨌든 우리는 요 박스 안에 좀 들어가려고 봐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걸 보면 2.9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0.97이니까 그러면 얼마죠? 6. 한 3.96 정도면 되나 보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 제가 중에 말했어요. 3.96이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교 유형별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이치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치에라든가 뭔가 이제 그런 인문이나 자연에 비해서는 조금 내신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가보면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국제로 가보면 이게 이제 정시도 있어요. 정시도 있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정시는 모집 선발 방식이 22학년도부터 수능 점수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시는 건 이쪽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수시에선 대략적으로 어떻게 된다? 2.94에서 0.93 폭이다. 근데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하스랑 ISE만 놓고 말씀드리면 ISE가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스는 여기 보시는 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ISE는 여기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전형별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국제형 요거고 요거 이제 이쪽은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전형이고 정시는 이제 이런 게 있었지만 전형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쨌든 지원을 이렇게 하죠. 합격은 어떻게 2.73에서 0.90이니까 그러면 뭐 한 3.63, 1.8에서 한 3.63까지 학생들이 이제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 요거 UD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UD LSBT 가는 거 요거는 뭐 한 3.87까지도 썼다. 근데 보시면 얼핏 봐서 이게 레이디가 넓어 보이지만 훨씬 더 몰려 있죠. UD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 하스나 ISED보다는 언더우드 쪽의 내신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통 지원할 때 잡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원 현황. 그래서 요건 이제 추합이 얼마나 도느냐 이 얘기인데요. 이건 21년도 결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 계열론인데 이건 어쨌든 UD랑 하스를 합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50% 정도. 그래서 보통 뭐 유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0명 뽑으니까 한 60번에서 70번까지도 추합이 왔었고요. 하스 같은 경우도 한 110명 정도, 뭐 그 정도 뽑으니까 이제 뭐 한 50번대까지는 왔었는데, 이제 이거는 거의 뭐 2014년도에 이게 선발 시작되고 거의 매년 그랬었는데 이게 22년도에 다시 깨졌습니다.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충원을 보고 쓰기는 조금 유리는 상관없는데 하스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전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충원이랑 뭐 기회로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더 줄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재수생이 얼마나 오느냐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하나 특기할 만하죠. 자 보시면
전체에서 이제 이게 재학생 비중이니까 재학생 비중 합격자 기준 보면 64가 합격자니까 뭐 그럼 N수생 이상이 재수생 이상이 한 36 정도, 뭐 35,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어쨌든 활동 우수형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학생 비중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이 많이 온다. 특히 이제 특기자나 뭐 하스 뭐 ISE 같은 경우는 국제형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매년 거의 이 전형들이 재수를 많이 보게 되고, 이제 과거엔 특히 이제 최저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저가 있어도 국제형 같은 경우 특기자 유디는 지금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안 보고 재수한 학생들이 한번 원서를 넣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국제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저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2합 5고 영어 1만 맞추면 되니까 이제 과목만 따져서 예를 들어 뭐 인문계라고 치면 뭐 수학 버리고 뭐 자연계라고 치면 국어 버리고 이제 영어랑 요것만 갖고 맞춰서 오는, 그렇게 지원하기 괜찮았기 때문에 재수생 지원 비율이나 합격률도 꽤 있었던 편입니다. 자, 좀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응답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21년도 작년에 뭔가 예상을 드렸던 대강의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인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쪽이죠. 이쪽이고 이건 이제 안정적인 약간 최종 합격까지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게 내신폭 봤을 때 뭐 3.8까지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그건 제가 약간 이제 설명회를 위해서 좀 약간 도식화하고 러프하게 잡은 면이 있지만, 고등학교들이 대학에서 동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이제 뭐 가장 이제 입시에서 강한 학교들, 그다음 그룹 학교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한 걸로 그냥 서울대를 뭐 3년 누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평균 봤을 때 얼마나 보내냐,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뭐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일단 지금 소속 고등학교의 어떤 레벨을 조금 잡아보시고요. 그런 학교 기준을 봤을 때 뭔가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려면 저는 어쨌든 4점대로 넘어가면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0.3, 0.4 정도 오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3점 후반 넉넉히 잡았을 때 그다음에 이 그룹 학교도 한 3점 중반, 그다음 학교들은 뭐 한 뭐 3점 안팎, 그다음 학교도 한 2점 중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내신대를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국제화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ISE 같은 경우는 한 0.45 정도 더 잡으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유대는 이제 왼쪽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좀 레벨을 잡아서 학교별 수준을 잡아서 약간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22년도 국제형 학생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왼쪽 친구는 여기 내신대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2점대 후반 친구가 붙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되면 요건 특목고나 뭐 전사고거나 그렇겠죠, 학교가. 그리고 왼쪽 친구는 일반고에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쓰는 것들을 보시면 어쨌든 하스 쪽을 잡게 되면, 하스 쪽이 아무래도 정원에서 많으니까 하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영어랑 사탐 과목이 어떤지를 한 번 더 봅니다. 일단 영어 과목이 뭐가 좀 있어야 되는지 보는 거고, 관련 경시도 뭐 수상도 그쪽 좀 보게 되고, 동아리 뭐 했나, 그다음에 심화 뭐 탐구 보고서, 발표나 보고서 뭐 있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잡게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르죠. 여기 이제 UD도 같이 썼잖아요, 그죠? UD를 같이 써서 이제 쓰는 친구였고, 이제 이 친구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고나 국제고 느낌이 물씬 나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친구구나. 전공어가 있는 거 보니까 외고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스펙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스 같은 경우는 영어 사회 쪽을 저희가 확실히 잡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사실 하스보다 유리 위주로 준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학 쪽에 아예 딱 특화가 돼서 좀 잡혀 있죠. 그런 경우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일반고에서 진학하는 친구들, 특목고에 진학하는 친구들, 그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추세는 사실은 뭐 22년 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전형이 약간의 이제 변화 있죠. 하스가 이제 학종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신 친구들은 내신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다시 먼저 특목고 계열 친구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0년도로 넘어가도 비슷하고요. 이 친구는 보면 왼쪽 친구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저기 일반고겠죠. 이때는 그리고 이제
다 이런 것들 외부 활동들을 할 때니까. 유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이제 19년도, 20년도는 사실 이제 특기자하스랑 요 학종하스가 같이 있었던 해죠.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쓰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는 항상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 주로 하스나 ISE 말씀드릴 때 드리는 게 생각보다 일반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학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완전히 학종 넘어왔는데 그 전에도 한 20% 정도의 비율은 일반고 친구들이 보통 하스 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ISE에도 한 30에서 한 35% 친구들이 꽤 있었고요. 지금 아마 작년 거는 제가 아직 그 약간 설명이 준비 조사 중에 있는데 이 비율이 한 10% 이상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고에서 오는 친구들이죠. 해외고에서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아까 이랬을 때 그래서 보통 뭐 SAT 1,500 넘고 IB 30분 넘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재외국민 전형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IB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아마 올해 쓰려면 한 40이나 41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좀 풀스택을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저희 밴드에 일단 이쪽에서는 하스 쪽, ISE 쪽 지원자들은 별로 없고 하스 쪽이 많아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뭐 ISE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면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우선 이건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년도와 21년도에 이제 2년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르는 면접, 제가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채팅창을 좀 활용을 할게요.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재시문 면접과 서류 면접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년, 21년부터 계속 재시문 면접만 봤어요. 면접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유형이 거의 통일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8분 준비. 문제를 주고 준비 시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5분 녹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20년과 21년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원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전제 말씀이 원래는 8분 준비에 8분 면접. 그러니까 이게 보통 8분 준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 녹화 면접은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면접관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 빠진 3분은 뭐냐? 결국 추가 질문과 관련된 시간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이라는 건 문제를 주고 학생이 답변을 준비하면 와서 준비된 답변을 먼저 말하게 하고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 표현을 꼬리 질문을 하는 게 기본적인 면접의 방식인데 이 꼬리 질문을 못하니까 그 시간을 빼고 그냥 최초 답변 시간만 5분을 잡아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면접은 작년에 모두 동일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국제형 역시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자꾸 영어 제시문 때문에 되게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국제형 면접은 제시문에 영어가 섞여서 나오고요. 답변은 모두 한국어로 하는 겁니다. 네, 한국어로 하는 거고 이제 뭐 영어 구술 면접 뭐냐 이거는 UD랑 LSBT 가는 학생 친구들만 특기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형은 학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면접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기출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22년도에 봤던 그 문제예요. 자, 보시면 무슨 시험 학생부 종합전은 국제형으로 되어 있고 국내고라고 되어 있죠. 네, 국내고로 되어 있고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이 포맷으로 최근 2년 동안은 정착이 됐는데 자 제시문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반드시 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연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국제형에만 있는 영어 제시문이 하나 섞여 있죠. 그리고 보시면 네, 문제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8분 동안 답변을 준비해서 두 문제를 5분 동안 말해야겠죠. 근데 대점이 60점, 40점이면 아마 대략 3분, 2분 정도로 시간을 가능하면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의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뒤에 학생의 후기를 보겠지만 이 문제의 기본적인 관건은 타임 어택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이냐. 이 문제를 기출만 보시고 천천히 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8분 안에 풀어야 되는 타임 어택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표 문제. 세 번째는 영어 제시문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 역순으로 가면 영어 제시문은 학생들 대부분이 이 영어를 못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수능 수비 그 영어 영역, 외국어 영역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영어 실력을 측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약간 형식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 변별력을 가르는 것은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얼마나 빠르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질문. 특징적으로 뭐냐면 이 국제형 문제는 하스나 ISE나 모두 ASD나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ASD는 아시아학부고 하스는 뭐 인문사회학부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이 문제를 ISE 문제도 푼다. 얘들도 똑같이 푼다고? 네, 똑같이 풉니다. 원래부터 연대는 면접 문제가 21학년도까지 공통이었어요. 20학년도까지. 활동 우수 전형도. 근데 이제 그 21학년부터 이제 분리가 됐고요. 근데 여전히 국제형은 이 문제를 문이과 공통으로 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과 친구들, ISE 보는 친구들은 이 표 문제를 조금 수월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텍스트를 어려워하죠, 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하스나 ISD를 쓰는 친구들은 텍스트는 조금 그래도 편해하는데 표어에서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 20년 기출도 보시면 뭐 비슷하죠. 제시문 4개, 가나다라, 영어 제시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정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기 이제 영어 제시문 2개가 나온 적도 있죠.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 상대적으로는 좀 짧아지죠. 그림 문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 적도 있고, 이것도 당연히 모니까 같이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이제 이 형태가 이제 거의 정착이 됐죠. 제시문 이렇게 풀어가는 형태. 제시문 4개, 표 하나, 뭐 이렇게 된 거. 20년 기출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역시 영어 제시문, 국어지, 한글 제시문의 영어표, 도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같이 보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후기인데요. 국제형에는 영어 지문 실시될 수 있다고 밝혔죠. 영어 자주 실시를 안 했어요. 언제? 18년도 전까지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 면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언더우드 면접하는 데 가서 막 이 준비를 같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죠. 비슷한 내용의 제시문이 2개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 기출 잡고 제시문이요 분석하는데 확신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셨던 것처럼 잠시만요.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뭐 가, 나, 다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이제 가와 나가 대립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경험 없이 그냥 단순히 독해만 하다 보면 이런 약간 노하우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접 시간에 이런 거 좀 배워갈 필요가 사실 있는 거고요. 영어 좀 원인 파악.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프는 항상 현상이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인과관계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해결 방안을 도출하라는 문제는 연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 전까지 특히 열심히 연습을 했고 실제 시험장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과 문제가 나와서 이건 21년도였죠.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만약 문제였다. 그래서 항상 해결책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역지사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표에서 주어진 현상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세 번째 컴팩트한 답변. 자 보시면 일반적인 도표 문제가 아니라 교과 과정 다 배운 사회 과목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경시 말하면 3,000% 빠지기 쉬운 시험이었다. 이게 특히요. 이제 20년도, 21년도에는 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분인데 이게 연대가 공지하기를 2분 미만이면 그냥 실격이다. 근데 5분 넘어가면 그냥 녹화가 뚝 끊긴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5분 넘어 뚝 끊기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5분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콤팩트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지만 이걸 중원부원하다 보면 이 문제가 요구한 논점을 다 포함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걸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만 다 답을 해도 그 시간이 거의 꽉 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표는 뭐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아까 뭐 매년 이제 연대는 사실 국제형만이 아니라 활동 우수형이나 작년 뭐 추천형 이런 경우도 항상 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포맷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표를 이제 어떻게 풀지.
그 부분 특히 이제 이건 인문계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서류 면접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요것과 관련된 질문, 뭐 연관된 질문을 던지는 수도 있는데요. 국제형에서는 2018년 이후, 19년 이후죠. 19년 이후에 이런 적은 없어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에 두자면 조금 뒤로 미루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E는 자꾸 이제 어디서 수학 문제 푼다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거는 그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던 그 Q&A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어쨌든 모든 모집단이 공통으로 해서 풀었고요. 아까 보신 그 문제 22년도에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되어 있고 20년도 뭐 좀 2년 전이긴 하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국어 면접입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 이제 국제형은 문과 이과가 같은 문제를 풉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3 체크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게 제가 추합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쪽이 지금 요게 이제 제 위에 게 1차 추합이고 이게 2차 추합이고 3차 추합 걸 제가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금 여기 ASD 유아인문사회학과 하스죠. 그다음에 요게 ISE죠. 1차 때는 요만큼 추합이 돌았어요. 사실 이거 예년에 비하면 진짜 안 된 겁니다. 여기 최소한 어쨌든 뭐 아시아학부는 뭐 인원이 작으니까 20명이니까 보통 뭐 너댓 명 정도 도는데 융합사회과학부는 최소한 1차가 보통 2, 30명 이상 돌거든요. 근데 여기도 적죠. 여기도 적죠. 그다음에 여기는 없죠. 이쪽은 요건 저거예요. 그 해외고일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추합이 안 돌았느냐?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그 학부모님께서 확인을 하고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수능 최저를 맞춘 애가 없어서 뽑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저 전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그 이미 이게 수능 후 면접이다 보니까 수능 끝난 직후부터 사실은 면접을 못 간 애들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아예 1등급의 가채점 결과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못 간 애들이 많기도 했고, 근데 설마 이제 실제로 이제 추합이 못 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어, 영어 1등급 그 이제 최저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마치 이제 고대 하고도 아닌데 그런 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 일단 결국 최저가 생각보다 관건으로 떠올랐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뽑을 테니까 보통 2배수 정도, 2배수에서 한 2.2배수 정도 뽑았었는데 저기 뭐 궤적 이런 건 6배수 뽑잖아요 고대는. 근데 뭐 이 최저를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아마 훨씬 이거보다 좀 많이 뽑아서 면접을 보게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고3들은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직도 그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자꾸 퍼져서 말씀드리면 자, 서류평가 목적 학업 역량 어떻게 반영하느냐. 여기 기본적으로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고 하루 국제형 뭐 여기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성평가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A 학교 1.5와 B 학교 1.5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 과목이 반영되는 겁니다. 자꾸 뭐 어떤 과목은 반만 반영된다, 뭐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내신에서 어떤 과목 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내신을 보는 거고 거기서 특정 과목의 역량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건 연대 측이 작년 입학설명에서 보여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의 변화는 이건 이제 올해 좀 달라졌어요. 올해 좀 달라진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데 그냥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업 역량 뭐예요? 학업 성취도 이거 뭘까요? 내신이죠, 그죠? 내신이고요. 학업 태도 요건 이제 약간 뭐 세트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뭐 열정적이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쓰는 거. 근데 뭐 그거에 다 좋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다음에 탐구력은 뭐다? 탐구 활동, 보고서 발표, 과거의 논문 이런 활동, 이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공동체 역량. 뭐 이거는 사실 인성이란 말로 했었는데 어,
이게 부족한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연고대 이상 원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 결석, 무단 조퇴치가 이런 게 있느냐, 그 정도 역량. 그다음에 이거 뭐 꼭 회장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어쨌든 마이너스 요인이 없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진로 역량은 자 여기 나와 있죠. 그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 ISE를 쓰는데 굳이 여기서 투 과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선택 과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내신 안 올까 봐 안 하고 이런 것들 가려내는 거 그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얘기 주로 하세요. 이제 외고 친구들이 전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공어는 반만 들어가요. 전공어 왜 반만 들어갑니까? 외국에서 8단 이런 거 괜히 잡아놨겠어.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서 어쨌든 하스 쪽 가는 친구들은 영어랑 사회 쪽을 더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관련 과목들을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진로 탐색과 활동 경험은 사실은 창체 쪽에서 보면 진로란도 있고 여기 그 동아리란도 있잖아요. 이런 난에 들어간 걸 보겠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원래 4가지 요소였는데 3가지로 바뀌어 다시 말씀드리고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좀 더 편하게 아실 수 있는 걸 바꿔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업 역량은 어떻고, 공동체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뭐냐, 요 얘기들. 요건 궁금하시면 다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3들은 자소서가 올해까지 있죠. 자소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지켜주셔야 되고, 기재금지사항,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기본적 국제형.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토플, AP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물론 특기자도 지금 연대는 안 본다 그랬죠. 안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외부 활동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사성, 없는 이거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제가 한 12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매년 하다가 작년에 처음 한번 뭔가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 연대는 아니었는데 유사도 검증에 소명을 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이 AI로 돌리니까 표절로 뜨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표절은 정말 뭔가 본인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슨 속담, 성경, 문구 이런 게 주로 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좀 피해야 되느냐 그런 건 상관없죠. 지금 상관없었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해외고 출신들, 공정고 출신 요 학생들은 이제 그 생기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교과 기록표를 쓰게 되죠. 혹시 요거는 오늘 해당자가 있으신지 없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 질문을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고요. 일단 고3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저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2,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보통 제가 특목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내가 3학년이 됐을 때 어쨌든 3점대 중반 내신, 그다음에 영어 관련 역량, 그다음에 내가 지망하는 전공 쪽이 뭔가 보여줄 만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신 내가 4점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3점대를 만들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막차를 탔었던 친구들, 그래서 요 요소들을 좀 기억하고 이쪽에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 측에 공개하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학생들의 스펙도 이런 것들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종합 내신은 어쨌든 본인의 소속 고교에 따라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상 질문 다시 답변 드리면 생기부가 블라인드 되는데 소속 학교를 어떻게 알지요? 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조금 이미 결론이 났죠.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혹은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셔도 이게 정답은 그거죠. 연세대 모르니까 연세대학교에 지원자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알아볼 것이고, 연세대학교에 지원자를 별로 못 보내는 학교는, 많지 않았던 학교는 아마 못 알아볼 텐데, 그럼 이제 당연히 많이 보내는 학교는 입시 친화적인 학교잖아요. 인기 있는 고등학교일 거고. 그럼 이제 이게 A고교다라고 인지가 되는데 일부러 그걸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 보면 특목 자사고에 이제 합격률이 떨어지지 않았죠. 서울대 같은 경우만 해도.
첫 번째 그게 있고요. 만일에 이제 정확히 이제 이 학교가 A 고교야라고 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생기부에 여전히 노출되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 표준 편차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학교 그룹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1그룹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이 안 넘거든요. 한 자릿수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평균도 뭐 거의 94, 95가 나오고, 그럼 이제 그런 학교와 그래서 뭐 평균이 뭐 한 70, 60대가 나오고 표준 편차가 25가 넘어가는 학교는 당연히 같은 학교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럼 이건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히 A 고교는 아니어도 이게 어느 그룹 정도의 학교구나는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를 모아서 보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입학사정관님 그 학교 측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럼 소팅을 했는데 한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80명 나왔어. 그럼 뭐 어느 학교인지 손에 꼽죠. 그런 학교들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고등학교는 변별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원 가능 되실 때는 다르게 잡힐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저는 이게 전공 교과라고 해서 말씀드려왔는데 이번 아예 구체화가 됐죠. 보시다시피 계열 관련 과목들 예를 들어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냥 뭐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UD에서 CSE 비교 문학을 간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어학이나 문학 쪽 과목들을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볼 거고요. 비교과 활동 여전히 볼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거 그 논문 뭐 소논문 뭐 보고서란 명칭 뭐 이거 논문 소논문이라는 표현 못 쓴다고 이거 없어졌다고 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대에서도 명시적으로 여전히 심화 탐구 활동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전형별 요소는 학교별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연세대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럼 이제 그 특히 뒤에서 보시겠지만 여기는 전공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일반 학과 편제랑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활동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보셔야겠죠. 약간 진로 쪽 활동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그 국제형이니까 학종 국제형이니까 해당되는 부분들이 요 아래 부분이 되겠죠. 융합인문사회과학 계열, 융합인문사회 계열하고 융합과학공학 계열 여기고 우선 융합과학공학 계열은 뭐 그냥 자연대와 공대를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존의 다른 단과대학 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나노과학, 에너지환경융합, 바이오융합 이런 쪽들 하는 것들을 보통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학은 이제 아시아학부는 사실은 뭐 우리는 잘 없지만 외국 대학들은 거의 다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쪽 아시아 뭐 중국이나 일본 쪽을 보통 많이들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나 서남아시아는 잘 안 해요. 이쪽은 일단 교수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단 보통은 외국에서 일문과나 중국과 친구들이 이제 그 생김을 잘 살려서 쓰는 편이 많고요. 뭐 히스토리 쪽을 잡을 수도 있고 테크노아트는 보통 여기 TAD라고 하는데 뭐 이 굉장히 이름들이 팬시하죠. 네, 팬시한데 이제 이거는 보통 하는 것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것도 하고요. 네.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걸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제가 이제 고대랑 보통 애들이 같이 쓰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보통 고대에서 뭐 경영이나 미디어 쪽 관련된 생기부들을 가지고 이쪽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융합사회과학부는 좀 다른데 사회적인 리더십은 고대 자전, 그러니까 여기 뭐 법, 행정 이런 쪽 걸 가지고 보통 살려서 쓰고요. 계량이용 관리는 보통 통계 혹은 경제 이런 쪽, 과학기술 정책 전공은 뭐 행정 쪽 친구들이 보통 잘 맞는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지속개발 협력은 이제 여기는 좀 범위가 넓은데 뭐 교육 쪽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 아니면 국제 이런 거 했던 친구들이 보통 그 생기부를 가지고 이쪽에 잘 맞춰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학부를 가려면 왜냐하면 뭐 여기만 갈 건 아니니까 뭐 연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서울대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일문과, 중문과, 상학과 계통의 친구들이 같이 많이 쓰고요. 테크노아트는 미디어, 그다음에 서강대 아텍, 뭐 서울대 미학 이런 쪽들. 융합사회과학부에서는 뭐 자전, 고대 자전, 서울대 자전은 아니에요. 고대 자전, 통계, 여기 QRM 계량기용 관리 쪽은 뭐 통계랑 경제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책 쪽은 행정, 교육환경 아동가족 쪽은 뭐 지속가능 협력 이쪽과 이제 보통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생기부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쪽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일단 뭐 국제형 지원자 관련된 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은 또 여기도 이제 교내 수상을 많이 좁혔죠.
네, 요거는 질문 주시면 다시 하기로 하고,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몇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고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제가 다양한 설명에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회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4주차 토요일이라 두각에서 스펙과 면접 했었고 아마 제가 다음 달에는 서울대 직윤을 할 것 같아요. 서울대 직윤 할 것 같고 졸업생 조고신문 10답은 요건 이제 어쨌든 주로 중3이나 중2 입장에서 고교별로 분석해보는 시간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달은 네, 좀 차례 봐야겠죠. 이거 하고 있고 생기부 쓰는 법, 이건 이제 항목별로 퍼스트인에서 2주차. 독서는 이제 계열별로 어떤 책들을 읽었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과 연관된 건 이제 UIC 집중 세미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입시 전형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체 뭐 하는 데고 좀 더 과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설명이 이제 메디스카에서 하는데 이게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이 차례예요. 4주차인데 이때 아마 그 하스에 대해서 재학생이랑 한번 쭉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보기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뜯어보기. 요거 3학년들은 써야 되고 1, 2학년들은 무슨 활동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체, 이제 에듀큐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요 제 왼쪽 밴드입니다. 성행김 에듀큐레이션. 요 제 네이버 입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지나간 설명의 영상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자료도 있으니까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프로그램 안내 조금 드리면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5월에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니까 대면 특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에 이제 뭐 2시간씩 그래서 일단 제가 22년 최신 기출을 가지고 서울대는 9시부터 11시, 연세대는 11시부터 1시, 그다음에 조금 뭐 밥 먹을 친구들 먹고 다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고려대는 1시 반부터 3시 반, 그리고 이제 뭐 MMI 쪽, 이쪽 의학 MMI 쪽 하는 친구들은 3시 반부터 5시 반 정도로 일단 요건 그래서 뭐 중간고사 끝나고 놀고 싶겠지만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뭐 인문계 친구들은 이제 ABC 오면 될 것 같고요. 뭐 의대 친구들은 D 정도, 요건 이제 퍼스트인에서 대면으로 하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5월 특강, 요건 좀 여기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저게 이제 요건 매주 금요일 좀 밤에 하려고 해요. 요 금요일 밤이 뭐 기숙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어차피 다른 학원들 다닐 테니까 집에서 조금 그래서 이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중 수업이고요. 그래서 서울대 이건 좀 방식이 다르죠. 서영고 합쳐서 오전 문항 한번 풀고요. 5월 6일 날 13일 날은 뭐 약간 요 의대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UD 국제 오늘 했었던 국제형 문제들, 그다음에 원더우드 문제, 요건 좀 이렇게 같이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20일 날 저녁에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가 이제 그 학교들이 서울연고 오후 문항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야 이제 완전히 그 1년치가 되는 건데 그것들은 다시 27일 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메디스카이 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 연락처를 앞에 공지를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수업들이 올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약간 그룹 수업이고 1대1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제가 5월 달에 많이 하는 게 고3 같은 경우가 중간 점검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에는 완전 서류 완성 패키지가 제가 있을 거고요. 자소서랑 생기부 다 완성하는. 그래서 일단 요 5월 달에는 생기부심 적합성. 보통 이제 2월 달에 한 번들 많이 받으셨는데 많이 안 받으신 분들은 생기부 약간 지금 가려는 과가 뭐 오늘 연대는 하스를 가려고 하는데 AS를 가려고 하는데 많이 아니라 어쨌든 뭐 서울대 무슨 과를 가려고 하는데 적합성 판단해 보시고 면접 경쟁력 얼마나 있나. 그래서 저랑 요건 1대1로 면접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시뮬레이션. 그래서 생기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 A 가능성, 플랜 B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핵심 과목 수행평가 아이템 뭐 하면 좋겠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1순위 이제 뭐 예를 들면 연대 활동에서 경영을 하고 싶다. 그 면접 기출 문제를 한번 모의 면접 해보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다. 뭘 더 해야겠다.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2시간 120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1이나 고2 입장에서는 이제 창치나 수행평가 약간 카운셀링. 그래서 고1은 일단 플랜 A를 잡아야 될 거고 고2는 A, B를 좀 탐색한 후에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A 기준으로 아이템 및 참고문항 방향성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세 과목 정도, 뭐 예를 들면 과목들 학종마다 다르긴 한데 국영수 3개만 저는 도움 받고 싶어요.
저는 뭐 사회탐구 뭐 2개까지 아니면 과학 뭐까지 그러면 약간 120분 정도 잡고 할 거고 요거는 내용이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나 학년별로 뭐 예를 들어 A고 1학년이면 한 명 끝. 왜냐면 다른 애한테 또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2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것들 마찬가지 아까 제 휴대폰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뭐 일정을 잡아서 요거는 저랑 직접 하시는 겁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꼭 뭐 네, 대치동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일단 뭐 설명이랑 광고랑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 좀 질문 주시면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앞으로 넘겨놓을게요. 네, 제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질문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는데 일반고 비중이요. 일반고 비중이 예년에도 한 20% 정도 됐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22학년도는 한 25에서 30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애들이 점점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서울에대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이게 뭔지 조금 생소했다가 점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수하면서 서울 와서 이제 좀 듣고 다시 재수로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강남 자사고도 좀 자사고 나름이어서 이제 이게 워낙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보통 2점 강남 자사고 2점 뭐 이제 휘문 중동 뭐 현대 이 정도 선이면 보통 2점 중반 정도, 2점 한뭐 했으면 네, 보통 2.67 정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2.89 되면 조금 부담스럽고요. 2.67 정도 일단 쓰고 있고 써왔습니다. 네. 밴드가 인원 추가로 가입이 안 된다고 나오네. 네, 이건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000명이 차서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ISE 전형은 1군 학교에서 내신이 몇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기는 거의 5점 때까지도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기준 보시면 작년에는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한 친구까지는 사실은 4점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전애들은 말로는 생기부가 잘 되어 있으면 5점 초반, 뭐 5점 극초반까지는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 중에 4점 후반이 제일 낮았었어요. ISE와 유리 생명공학 스펙이 비슷하냐? 보통 그렇게 쓰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잠시만요. 이제 요걸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이제 특기자를 하나 쓸 수 있고 이제 국제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UD 여기서 생명과학 공학 쓰는 친구들이 ISE를 쓰죠.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정원이 워낙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작년 재작년 제가 직접 케어한 친구 여기 생명과학 LSPT가 된 친구는 없었어요. 그냥 면접 봐준 친구가 하나 된 건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고 ISE는 조금 쉽게 됩니다. 편하게. 근데 뭐 비슷 한데요. 근데 이쪽이 좀 더 약간 생명의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생명과학이고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고요. ISE는 아까 세부전공 보셨던 것처럼 조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좀 더 브로드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 LSPT 가는 애들은 거의 의정 가려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 쪽은 근데 이게 고대는 사회복지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학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에서도 이슈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고령층이나 뭐 이런 쪽 고령 아니 뭐 불평등 문제나 이런 걸로 가면은 보통 사회적 리더십 쪽으로 많이 잡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동복지 쪽이나 뭐 교육이나 이쪽으로 잡으면은 지속개발 쪽으로 잡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같이 병행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가 고대에는 없어서 저게 보통 제가 정확히 고대 사회복지 쓰는 친구가 어디 써요? 라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영재고나 과고 친구들은 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잠깐 이거 뒤에 있죠. 편성표가 네, 이거죠. 많이 보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영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 ISE도 수업은 영어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만큼 좀 커트라인 내려가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이제 예를 들어 연대 공대에 비해서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면은 있지만 저는 과고나 영재고 친구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못 봤습니다. 주로 전사고 친구들을 봤어요. 아니면 강남 쪽 일반고. 등급 컷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그룹 컷, 뭐 4점 후반까지 그리고 5점 초중반도 나름대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선. 저쪽이 대신이 그거는 같죠. 그다음에 경기권이고 소명, 파스, 유디 등급 컷. 이게 3그룹이죠. 그냥 제가 잠깐 볼게요. 대표로 넘어가면 여기 좀 보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곳은 여기서 세 번째 그룹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은 UD는 3초죠. 3초인데 이제 3중인 친구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같이 했던 친구도. 근데 그 친구는 뭐 워낙 출중했고요. 생기면에 면접이나 이런 면에서. 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여유롭게 보셔서 이렇게 볼 수 있나? 그러니까 UD는 3초, 그다음에 하스는 한 3중 정도를 마지노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외대보고 학생들이 많이 쓰죠. 여기는 뭐 거의 골고루 닿습니다. 그래서 외대보고는 저기서 이제 그 제 윗그룹에 저희가 보니까 고기로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UD는 한 4안팎 정도? 4안팎 4초. 네, 하스는 좀 더 잡으셔도 되고 IS는 거기서 좀 더 잡으셔도 되고. 고대 보건행정이요. 고대 보건행정은 사실은 이걸 이제 보통 이 보건행정이 처음부터 보건행정 하나 있나? 그 보건행정 친구 하나 있었네요. 이쪽 AS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였고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사실은 보통 지속개발협력 쪽을 더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보통 제3세계 이런 거랑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합불의 자소서 영향력은 이 전형만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소서가 합불을 이렇게 했습니까? 자소서 상중하 중에서 어차피 뭐 점수가 되진 않지만 하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붙을 학생이 자소서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떨어질 학생이 자소서 때문에 붙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문화 디자인 경영과 인터랙티브 디자인 쪽은 생기부 보고서 자소서 어느 쪽으로 쓰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영, 경제, 언어 도구로 많이 쓰는데, 아,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경영 아닌가라고 하시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 디자인 경영인데, 사실 경영보다 문화 디자인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하는 친구들이 막 약간 그 합격한 다음에 뭐 이런 쪽 이제 배우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였죠. 여기가 이제 제일 어울리는 다른 학교를 제일 떨어진 건 사실은 서강대학교 아트앤 테크놀로지예요. 거기 애들이 이제 특기자 때부터 여기가 되게 좀 잘 교집합이 형성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위에 쓰는 애들은 요 위쪽 애들은 사실 약간 미디어 계열 쪽 그러니까 미디어 쪽 생기부나 비슷한 활동들을 많이 하죠. 문화의 컨셉, 문화나 미디어 컨셉으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애들은 뭐 게임, IT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하기도 해요.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애플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저희 화요일 설명회 오시면 다니는 친구랑 더 자세히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유수성 일단 제일 안 좋은 거는 1단계 발표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되는 애는 그냥 되는 애였던 거고요. 안 되는 애를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한 절반 정도가 그 여름방학부터 해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하고요. 자소 쓰면서 그다음에 한 절반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 중 절반 4분의 1 정도는 원서 접수 후에 오세요. 원서 접수 후에 그럼 이제 9월 뭐 한 중순 정도 되겠죠. 그때 오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말 1단계 붙고 오는 친구들이 한 8분의 1. 그다음에 한 여름 겨울방학부터 준비한 친구들이 한 8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5월에 특강을 하는 이유가 일단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본인이 제일 일단 감을 잘 잡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강사들도 이제 감을 잡죠. 얘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1단계 붙고 와도 되는 애구나. 그런 애들이 흔치는 않지만 아니면 얘는 뭐 지금부터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지금 기말고사 해야 되니까 예, 여름방학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 판단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겨울방학부터 면접 연습한다는 거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미 지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한 2반 정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이제 서영고 합쳐서 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연계열 학생이 유디나 하스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디에 지원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고요. 그건 1년에 한두 명 저는 볼까 말까 하고요. 하스는 그래도 한 서너 명씩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정시는 엄청 많았죠. 애들 점수가 이제 이과 이제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취합이 안 돌다 보니까 이 인원이 다 정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시가 원래보다 한 2.5배를 뽑았죠. 경쟁률은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아마 어차피 홈페이지 공개돼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가 한 5대1에서 6대1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그 사이에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요. 기출문제도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21년, 22년 문제죠. 22년 수시고요. 21년 수시입니다. 이거 전부 같이 풉니다. 네, ISE까지.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밴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